안녕. 자, 2학기 때는 생물 시간에 4단원 식물과 에너지를 나갈 거예요. 1학기 때는 동물과 에너지 나갔었죠. 이번에는 식물과 에너지 단원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가보고자 합니다. 프린트는 어제 나눠준 1페이지를 먼저 피면 됩니다. 프린트 1페이지.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 식물이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까? 우리가 어떤 식물을 하나 화분에 딱 키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줄 수가 있지? 영양분이 가득한 좋은 흙에다가 심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줄 거야? 물을 충분하게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다가 화분을 놓아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식물이 잘 자란대. 그런데 우리 식물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같은 동물들은 아니면은 뭐 다른 기린, 사자,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 먹이를 먹으면서 자라잖아. 예를 들어 우리는 급식 아니면은 급식이 아니어도 다른 식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많이 먹으면 무럭무럭 자란다 라고 하고, 사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기를 잡아먹는다던가 아니면은 영양, 사슴 요런 초식 동물들은 풀을 뜯어먹고 자라잖아. 이렇게 특정한 먹이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양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식물은 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런 거를 포함하나? 포함을 안 하죠. 양분은 포함하지 않아요. 영양소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식물은 잘 자랄 수가 있을까? 먹이를 먹지 않고도 어떻게 식물은 잘 자랄 수가 있을까? 식물은 양분이 필요하지 않는 걸까? 그렇진 않아요. 식물도 양분은 필요해요. 양분은 필요해. 그럼 이 양분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방법이 조금 달라요. 다른 동물들은 이 양분을 먹이를 먹음으로써, 우리 같은 경우엔 식사를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섭취를 하지만, 다른 걸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하지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양분을 섭취하냐면 빛을 이용해서요. 빛을 이용해 양분을 합성해요. 양분을 합성한다는 거는 양분을 만들어내요. 만들어서 자기가 흡수를 하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엔 우리가 탄수화물을 나와라 이렇게 한다고 탄수화물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고기를 잡아서 먹는다던가 하지만, 식물 같은 경우엔 자기의 양분을 다른 걸 먹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빛이 한자로 광이잖아요. 빛광. 그래서 빛을 이용한 합성이다 해서 광합성이라고 해요. 광합성.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게 하려면 아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흙도 좋은 흙 있으면 좋고, 물이랑 햇빛이 필요하고요. 요 물이랑 햇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이라는 것을 하여서 이 양분은 정체가 뭐냐면 포도당인데요. 이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들어서 식물이 자기에게 양분을 만들어 주면서 흡수하면서 식물이 자라나요. 자, 두 번째는 BTB 실험인데요. 자, 거기 두 번째 보면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무엇일까 해서 BTB 실험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BTB라는 거는 우리 동물과 에너지 호흡 부분 할 때 들어본 적이 있는 용액이에요. BTB 용액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자,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무슨 색으로 변한다?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무슨 색? 노란색으로 변한다.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노란색으로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용액이었어요. 이 용액 성질 잠깐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거기 프린트 1번 보면 푸른색 BTB 용액에 빨대로 숨을 불어넣을 때 BTB 용액의 색은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자, 삼각 플라스크에 푸른색 BTB 용액이 있었어.
이 푸른색 BTB 용액에 내가 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숨을 불어 넣을 거야. 후 하고선 불어 넣을 거야. 후 하고 불어 넣으면 BTB 용액 속으로 후 내가 내쉬는 날숨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날숨을 BTB 용액 속에 집어 넣었을 때 BTB 용액의 색은 어떤 색으로 변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날까요? 노란색으로 변했었어요. 노란색. 그래서 이렇게 BTB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우리가 내쉬는 숨,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구나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밑에 이렇게 화살표 돼서 정리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다 써볼게. BTB 용액의 색은 어떻게 변하는가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 푸른색에서, 처음엔 푸른색이었으니까 푸른색에서 어떤 색으로 변한다? 노란색으로 변한다. 푸른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다. 왜? 왜 변해? 그치. CO2, 이산화탄소가 BTB 용액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했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이유도 한번 써봐보자. 나 이제부터 이산화탄소 너네 1단원 배웠으니까 그냥 CO2라고 쓸게. 자, CO2가 녹아들어가서 BTB 용액의 색이 노란색으로 변했죠. 그 말은 CO2의 양이 BTB 용액 속에 많아야지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야? 적어야지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야? 많아야지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색이 변한 BTB 용액을 가열하면 다시 원래의 색이 된대. 자, 색이 변한 BTB 용액은 이미 이렇게 노란색으로 내가 아까 바꿔놓은 이 BTB 용액을 있잖아. 이렇게 가열해주면 어떻게 변하냐면 다시 원래의 색깔이 된대. 원래의 색깔은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지. 다시 파란색이 된대.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어. 아까 이산화탄소가 BTB 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면 노란색 용액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노란색이 아닌 파란색 용액이 되려면 BTB 용액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야 될까? 다시 빠져나가야 되겠지. 다시 빠져나가야 돼. 이산화탄소가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야 BTB 용액의 색깔이 다시 원래대로 파란색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한번 써보면 그 이유는 용액 속에 혹은 BTB 용액 속에 CO2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서 라고 쓰면 되겠죠. 용액 속에 CO2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BTB 용액 속에 들어있던 CO2, 이산화탄소의 양은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죠. 요거 한 가지를 알아두고 우리 3번을 보면 자 3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3개의 병 A에서 C에 숨을 불어넣은 BTB 용액을 넣는다 라고 돼 있어. A, B, C에 숨을 불어넣은 BTB 용액을 넣는데 숨 후후 불면 내 입에서 어떤 기체 나와? 이산화탄소 기체 나오지. 그렇게 이산화탄소 기체를 불어넣은 BTB 용액이래. 그러면 무슨 색일까? 노란색이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 용액을 넣어준 거야. 노란색 용액을 A에서 B 모두에다가 넣어줬어. 그 후 병 A는 그대로 두고요. 자, A는 더 이상 건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병 A는 그대로 두고 병 B랑 C에 검정말을 넣는데 이 검정말은 뭐냐면 검정말은 그냥 식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긴 식물이야. 저게 무슨 그림인가 싶겠지만 교과서 보면은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검정말을 B랑 C에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병 A에서 C를 마개로 막는데 자 마개로 A도 이렇게 막고
B도 막고 C도 막아줄게. 그 다음에 병 C만 어둠 상자로 덮어준대. 어둠 상자는 뭐냐면 완전 까만 상자야. 그래서 요 어둠 상자를 이렇게 씌워 놓으면은 요 안으로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병 A에서 C를 모두 햇빛이 비치는 곳에다가 놓아준대. 햇빛이 비치는 곳. 요런 상황이죠, 지금. 그 다음에 30분이 지난 후 A에서 C의 용액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건데, 자, 병 A 먼저 볼게요. 거기 밑에 표로 정리를 일단 해놨어. 병 A 같은 경우에는 식물 없고요. 어둠 상자 없어요. 다음 병 B는 식물은 있는데 어둠 상자가 없고요. 다음 병 C는 식물도 있고 어둠 상자도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30분을 지나게 했어. 30분을 지나게 했더니 A 같은 경우에 자, 뚜껑은 다 똑같이 덮여져 있고 A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색깔이 변하지 않고 노란색이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색이 파란색으로 변했어. 물론 안에 검정말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도 색이 변하지 않았어요. 안에 있는 검정말 그대로 있고요. 똑같이 어둠 상자 씌워놓은 C였죠. 밖에는 뭐가 비치고 있냐면 해가 비치고 있고 A, B, C 모두. 자, 요런 상태가 됐어요. 거기 빈칸 먼저 써보자. A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색깔이 무슨 색? 노란색. 그 다음 나중 색깔 무슨 색? 노란색.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색깔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A는 변화가 없다. 변화 없다. 그럼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건데 조금 이따 볼게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색깔이 무슨 색? 노란색. 그 다음 나중 색깔은 무슨 색? 파란색, 푸른색 뭐 다 좋아요. 그 다음 C의 처음 색깔은 노란색. 나중 색깔도 노란색. 자, 이렇게 하고선 요 그림을 한번 관찰을 해볼 건데요. A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랑에서 노랑으로 변화가 없어요. 자, 변화가 없어요. 왜 어떤 변화가 없냐? A에는 식물도 들어있지 않고 어둠 상자도 뭐 들어있지 않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죠. 처음과 나중이. 그래서 변화가 없고요.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자, 검정말이라는 식물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식물이 빛을 받고 있어. 빛을 받으면 식물이 빛을 받으면 어떤 걸 한다고? 광합성을 한다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30분 동안 얘는 뭘 했을 거냐면 광합성을 했을 거야. 광합성을 하고 났더니 색깔이 어떻게 됐냐면 푸른색이 되었대. 그 말인즉 B 노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할 때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BTB 용액의 색깔이 저렇게 변해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야 돼? 이산화탄소가 BTB 용액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돼. 근데 이거 뚜껑 막아놨잖아. 그럼 BTB 용액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이 BTB 용액 누가 어떻게 한 걸까? 들어있는 검정말이 어떻게 했어요? 검정말이 사용을 했어요. 검정말이 BTB 용액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했어. 흡수해서 사용했어. 뭐에 사용해? 광합성에 사용을 했어요. 광합성에 사용을 하고 나니까 이 검정말이 다 쓰고 나니까 CO2 양이 어떻게 돼? 감소가 되어서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화가 되었겠죠. 이렇게 CO2 양이 감소됐다라는 건 검정말이 사용했다라는 거겠죠. A와 B의 차이점은 검정말의 유무인데 검정말이 있어서 검정말이 CO2를 사용을 해서
아, BTB용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없어졌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검정말 있어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검정말이 있는데 햇빛이 닿을 수가 없어. 햇빛이 이렇게 쭉 가다가도 어둠 상자가 있으면 요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 검정말은 빛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빛을 받을 수 없다. 빛을 받을 수 없으면 광합성이 빛광자잖아. 빛을 이용한 합성이야. 그럼 광합성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광합성 못한다. 광합성 못한다. 그러니까 이 검정말이 광합성을 못하니까 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색 그대로죠. 얘도 변화가 어떻다? 없다. 그러면은 빛이 있어서, 이렇게 빛이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어야지만, 검정말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알 수 있는 건 뭐가 될까? 검정말이 뭘 사용한다? 광합성을 할 때 뭘 사용한다?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광합성 할 때 CO2 사용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정리해보면 실험 결과를 토대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쓰라고 했죠. 자, 필요한 물질은 뭘까?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물질은 뭐? CO2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다음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 자, B 같은 경우에는 빛이 있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빛이 오다가 들어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C는 광합성을 못했고 B는 광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 필요하다? 빛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광합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CO2, 그 다음에 필요한 에너지는 빛에너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 가지 추가로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물이 있고 없고를 실험하지는 않았으니까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물도 광합성에 필요하다라는 거 한 가지만 추가를 해줍시다. 실험을 먼저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광합성이라는 게 저는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충분히 조금 들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때 배우니까 들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먼저 봤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광합성에 대해서 이제 중학교 수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 밑에 3번 봅시다. 자, 광합성 장소에서 뭐 빈칸이 있고 땡땡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를 정리해서 써보면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만들 거야. 합성을 할 거야. 이게 광합성이지. 근데 광합성이니까 빛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갖고 빛 에너지를 사용해서 뭘 만드냐면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산소 기체를 만들어. 요 과정이 바로 뭐다? 광합성이다. 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다. 그래서 4단원에서는 요 과정 반드시 이렇게 식으로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요게 기본이 돼서 요걸 알아야지만 나머지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식 하나만 알면 그냥 4단원은 나 천재다 생각을 해도 돼요. 4단원에서 주구장창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반드시 중학교 2학년 나 생물을 좀 배웠다, 생물 강의 들었다 하면은 요거는 솔직히 조금 써주자. 요거는 좀 쓸 줄 알아주자.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 광합성 장소 땡땡 해서 광합성은 식물세포에 있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선생님 뭘 그려놓은 거냐면 요거 식물세포 그려놓은 거야. 식물세포 그려놓은 건데 여기 요 육각형으로 된 게 식물세포야.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라고 작년에 했었어요. 3단원 할 때.
그래서 요거 식물세포 그려놓은 건데요. 이 식물세포 속에 여기 동글동글한 연두색, 초록색의 동그란 거 보이지? 요런 거. 요거 여기 확대해볼게요. 여기 동그란 거. 요게 뭐냐면 엽록체라는 곳이야. 엽록체. 그래서 이 엽록체라는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요. 세포 속에 있는 엽록체라는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이 엽록체는 어디에 많냐면 식물의 잎에 많아요. 잎. 우리가 아는 그 잎. 요렇게 잎사귀 생긴 거 있지. 잎사귀. 이렇게 이파리를 확대하면,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요런 세포가 보이는 거고, 이 세포 안에 있는, 식물세포 안에 있는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 빈칸 보면 광합성은 식물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엽록체가 있는 세포가 많은 곳은 어디냐면 잎이 돼요. 잎. 뿌리, 줄기, 잎, 열매, 꽃 중에서도 잎에 엽록체가 많아요. 그래서 잎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식물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 이래. 세포 속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 어디라고? 엽록체라고. 엽록체. 이 엽록체는 식물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으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내가 지금 요거 그려놓은 거 무슨 색 알갱이로 그렸어? 초록색 알갱이로 그렸어요. 초록색 알갱이로 보여요. 초록색 알갱이로 보이는데요. 왜 초록색 알갱이로 보이냐면 이 초록색 색소가 엽록체 속에 들어있어요. 엽록체는 그냥 사실 이 엽록체는 내가 엄청 확대해서 얘를 다시 그려볼게. 요 엽록체를 엄청 확대해보면, 자, 요런 그냥 동그란 막이 있고요. 이 막 안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막, 겉에 막이 사실 엽록체고, 엽록체, 뭐 그 안에도 다 엽록체라고 하겠지? 왜냐면 우리가 겉에 이 집의 골격, 집이라고 하지만 집 안도 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엽록체고요. 이 엽록체 안에 이 초록색 색소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 이 초록색이 색소인데, 이 초록색 색소, 엽록체 속의 색소다 해서 엽록소라고 해요. 엽록소. 그래서 이번에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초록색 색소는 뭐라고 하냐면 엽록소라고 해요. 엽록체 속에 들어있는 색소, 엽록소. 그래서 이 엽록소는 초록색 색소인데요. 초록색 색소로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일어나게 한다. 자, 그래서 정의를 하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하고 물으면 엽록체.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하면 엽록체고, 엽록체가 초록색으로 보이게 하는 색소의 이름은? 아니면 엽록체에 들어있는 색소는? 엽록소라고 하면 돼요. 색소를 물으면 엽록소, 장소를 물으면 엽록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3가지. 1번 빛, 2번 물, 3번 이산화탄소,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자, 빛은 물질은 아니에요. 자, 광합성에 필요한 것은 이제 빛, 물, 이산화탄소인데, 자, 1번 빛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거고요. 에너지. 그 다음에 엽록소는 파란색과 붉은빛의 빛을 잘 흡수하며 초록색 빛은 거의 흡수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 작년에 빛의 삼원색 배울 때 빛의 삼원색이 뭐였냐면 RGB였죠.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빨강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3가지가 빛의 삼원색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볼 거야. 사과를 볼 건데, 자, 이 사과를 볼 때, 나는 이 사과가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 빨간색으로 보일 거야. 어떤 원리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였냐면, RGB 첫 번째, 빨간색 빛을 어떻게 해? 반사시키고, 난 파란색 빛은 어떻게 해? 파란색 빛을? 흡수해. 그 다음에, 마지막 초록색은 어떻게 해? 초록색도 흡수해. 그러면은 내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물체가 반사시켜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어떤 색만 내 눈에 들어오게 돼? 빨간색만 들어오게 되지. 그래서 나는 무슨 색으로 보는 거야? 빨간색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물체를 우리가 볼 거야. 예를 들면은 그냥 예쁜 이파리를 우리가 볼 건데, 이 이파리는 무슨 색이냐면 초록색이야. 초록색, 연두색, 초록색인데, 이 초록색 이파리를 초록색으로 보는 이유는 어떻게? 마찬가지. 빨간색 빛이 빨간색 빛이 들어왔을 때 이 빨간색 빛을 통과했으면 빨간색으로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흡수하니까 우리 눈엔 빨간색 빛이 들어오지 않고, 파란색 빛을 비쳤을 때 파란색 빛을 흡수하니까 우리 눈에 파란색 빛도 들어오지 않고요. 마지막 초록색 빛을 비쳤을 때 초록색 빛을 어떻게 해? 반사하니까 우리 눈에 무슨 색이 들어오면서? 연두색이 들어오면서 어떤 색으로 보인다? 연두색 혹은 초록색으로 보인다.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연록소는 초록색 색소잖아. 그러니까 초록색은 반사하고 그래서 흡수하지 않고, 파란색, 붉은색은 잘 흡수한다.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음 2번. 물은 뿌리에서 흡수하죠.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관을 통해, 그러니까 줄기에 있는 물관을 통해서 잎까지 운반이 된다. 이거 조금 이따 나중에 배워요. 물관. 물이 이동하는 관이 물관이에요. 다음 3번. 이산화탄소는 빛이 있을 때 잎에 있는 기공이라는 것도 이따 나중에 배울 건데요. 기공은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예요. 통로. 이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 공기 중에서 우리가 흡수한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래서 요 뒤에 물이 어떻게 운반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운반이 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프린트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이어서 볼 거예요. 어떤 물질이 더 필요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봤잖아. 빛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어야 된다. 다음 시간에는 요걸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게 되는지, 광합성으로 어떤 걸 생성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학습할 거예요. 수고했어요.